자, 요거 하나만 마치겠습니다. 자, 이것도 고민 사연인데, 제목이,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가족, 나아갈 수 있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다. 저도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는데, 옛날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해서 친가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친가라고 하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원래는 이렇게 가난하지 않았지만 회사 자체가 사기를 당해서 아버지가 일자리를 잃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와 살게 되었습니다. 당당하셨던 부모님이 점점 초라해지시는 모습을 보는 게 딸로서 매우 보기 힘들었지만 가족이 떨어지지 않고 같이 살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현실을 직면하니 매일 밤마다 불안하고 슬퍼서 잠을 못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부모님의 그늘 아래 애써 현실을 외면해 올 수 있었지만 사회에 들어서게 된 순간 마주한 현실은 정말 암담했습니다. 저희 집은 4명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맞네. 그러다 보니 다른 집보다 생활비나 교육비가 더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현실을 경험한 오빠는 성인이 되자마자 알바를 하여 교통비, 생활비, 기숙사비를 혼자 힘으로 해결하였고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해결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오빠의 모습을 본받고 싶기도 했고 부모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비싸다고 알려진 그 대학의 입학금과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야, 효자네. 하지만 문제는 제 생활비에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저 집 학교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생활비가 든 것도 없었지만 대학교가 되고 난 이후 교통비도 더 비싸졌고 교재비, 과 행사 등 모든 일에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부모님에게 손 빌리는 게 싫어 다급하게 아르바이트를 찾아보았지만 무경력이라는 이유로 연락조차 안 받는 곳들 뿐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호텔, 웨딩홀 알바를 연년해 겨우 교통비와 교재비를 벌고 있는 시점인데 원래부터 몸이 약해서 이번 주말에 혹독하게 앓았습니다. 아프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면서 우리 가족의 상황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시련들만 오는 걸까? 행복은 대체 언제 찾아오는 걸까? 안 그래도 가난한데 동생이 예체능 계열로 진로를 준비하고 있어 보통 학생들보다 한 달에 100 이상 깨집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해 저희 가족들은 돈 때문에 꿈을 좌절시키고 싶지 않아 열심히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좋은 장비를 사주지 못하고 동생이 좋은 결과를 얻을 때마다 한턱 쏴주지도 못하는 상황에 엄마는 매우 속상해 하시고 그걸 보는 저도 가슴이 찢어지네요. 게다가 저랑 오빠는 그래도 여유로웠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지만 막내는 태어났을 때부터 경제난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는데도 15만 원이 없어서 못 보내줬을 때, 아는 친척의 도움을 받아야 했었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막내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 매우 속상합니다. 특히 막내가 우리 집 가난해서 과자도 사달라고 못하겠어 라고 했을 때 억장이 무너졌어요. 제가 준비물 사려고 모아놨던 돈을 탈탈 털어서 동생이 먹고 싶다던 과자를 사주고 혼자 방에서 울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면 이 상황이 해결될 거라는 막연한 희망에 의지하기에는 이 현실이 너무 벅찹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제 주변 사람들과 현실을 비교하게 되니 더 비참해지네요. 대학생이 되어 한 달에 기본 20만 원 용돈으로 받고 그마저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전 부럽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전 용돈도 받지 못하고 교통비만 지원해 달라고 하기에도 죄송스러운데 아무리 배가 고파 속이 울려도 삼각김밥 사 먹는 게 너무 아까워서 물배를 채우고 교통비 1250원이 아까워 걸어다니는 제가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생 선배님들, 저에게 징징대지 말라는 따끔한 한마디여도 좋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조언이나 충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굉장히 슬프다. 슬퍼. 이게 남 얘기가 아니네. 나도 학교 다닐 때 이랬던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
이분이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네요. 나이는 어리지만. 참. 여러분 혹시 여기서 찢어지게 가난한 어떤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준비물 살 돈이 없어가지고 준비물을 빌려서 쓴 적도 있고 왜 공납금이라고 하죠. 그것도 늦게 냈어요. 엄청 꼴찌로 냈어 꼴찌로 고등학교 때. 왜 급식 같은 거 낼 때 저는 급식을 무료로 받았어요. 반장이 추천해줘가지고 1년 동안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형편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때 생각하면 저도 약간은 좀 가슴이 떨려요.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힘들었기 때문에 좀 나이가 먹고 돈이 있어도 잘 못 써요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어렸을 때 힘들게 산 사람들은 아마 아실 거야. 그 전에 고민 사연을 올려주신 분도 그 어렸을 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좀 벌지만 잘 쓰지 못한다고. 어, 야, 효녀다 효녀. 왠지 얼굴도 이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야,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부모님이 경제 활동을 안 하시나요? 부모님에 대한 예의가 없는데 부모님이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하면 맞벌이를 하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집 얹혀 살면 일단 주거적인 부분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나가서 일이라도 하시면 어차피 저 오빠는 나가서 살고 저 둘째 이 사연 주신 이 여대생분은 기본적인 용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 두 명만 해결하면 되잖아요. 아니 병이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병이 있다는 얘기는 없고 사업을 망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아니 공장 생산직이라 들어갈 수 있잖아. 식당 일이라도 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그나마 진짜 다행인 건 뭐냐면요. 여기서 언급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빚이 없다는 거. 일단 뭐 대출금 빚 갚아야 되는 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회사가 망해서 직장을 잃은 거잖아요. 사업을 해가지고 말아먹어서 빚이 생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업을 원래 본인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쫄딱 망해가지고 빚 때문에 지금 갚아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저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 자체가 망해가지고 직장을 잃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뭐 빚이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맞죠? 굉장히 효전하는 게 내가 어디서 느껴졌냐면 당당하시던 부모님이 점점 초라해지시는 모습을 보는 게 딸로서 매우 보기 힘들었지만 가족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살게 된 것만으로 감사 여김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요. 큰돈 쓰는 건 쉽게 못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저한테 큰 돈 쓰는 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긴돈이 아시겠죠? 네. 네, 죄송합니다. 절 보고 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또 작업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뭐냐 아세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저는 어렸을 때 17살까지 방세 1개월, 방 한 개 월세에서 가족 4명이 살고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구멍가게 소주병 주워다 갖다 줘서 모은 돈으로 떡볶이 사 먹을 돈을 만들었는데 친구들이 떡볶이 사 먹을 그 돈으로 귀신 나올 것 같아 너네 집에 이사 가라는 말에 어린 나이에 너무 상처가 돼서 그거를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와본 적이 없네. 그 흔한 집에서 탱이팝도 못 해보고 사연 주인공분 글 나서 이런 생각 나서 더 공감 가고 가슴이 아파오네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제 집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제 집에.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은 있지만 제 집을 보여준 적이 없어.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신나님. 저도 저도 근데 좀 그건 있어요. 뭐냐면요. 저도 이제 예전에 라면 먹으려고 컵라면이 진짜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맞죠, 신나님? 중고등학교 때는 이상하게 컵라면 너무 먹고 싶지 않나요? 사발면 같은 거. 근데 그게 웃긴 게 우리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애들 똑같더라고요. 편의점 같은 데 가면 한 4시나 5시 되면 그 교복 입은 애들 라면 굉장히 엄청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컵라면. 사발면 좋아하는 건 사발면 좋아하는 건 얘나 지금 똑같은 것 같아. 육개장 사발면 맞죠? 한 4시나 5시 가면요. 예. 교복 입고 그 라면 먹고 있는 애들 엄청 많거든요. 입맛이 똑같은 것 같아. 신라면 잘 안 먹어. 그게 육개장 사발면이야. 육개장 사발면에 쿨피스, 육개장 사발면에 아니면 콜라 뭐 이런 식으로. 예, 맞죠? 내가 예전에 그 생각나네. 예전에 그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했는데 그 여중생들한테 6명이 오는 거예요. 라면을 먹는데 이 자식들이 먹었으면 비워야 될 거 아니야. 아, 따지려고 하다가 속 좁은 인간 될까봐 올 때마다 씨 라면 국물 가득 받아놓고 하나도 안 치우는 거야. 먹으면 깔끔하게 먹던가 면 다 흘려가지고 뭐야 도대체. 먹을 때 보면 옆에서 봤는데 먹을 때 씨 여자들끼리 있다고 지들끼리 있다고 막 입에 다 튀겨가면서 씨 뭐야 도대체 그게. 졸라 씨 어이가 없었어. 아무튼 옛날 그 생각이 나네. 근데 이런 집에 태어나면 좀 좋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타기보다는 어떤 게 있냐면 아마 이 사남매가 일찍 철은 빨리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마 봐봐요. 막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 하면 우리 집 가난해서 과자 사달라고 돈도 못 하겠어. 그냥 뭐냐 하면 이미 어린 나이에 우리 집의 경기 사정을 아는 거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 아는 거죠. 물론 이게 속상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일찍 철들었을 겁니다. 내가 뭘 사달라고 하면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힘들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보통 이런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은. 보통은 그냥 사달라 하잖아요. 요즘 애들 그냥 무조건 사달라 그러거든요. 과자가 뭐야? 뭐 피자, 치킨 무조건 사달라 하잖아. 맞죠? 어? 먹고 싶은 건 마땅히 사달라 하잖아. 근데 과자 하나도 뭐 이거 사달라 하면 부모님 그만큼 힘드시겠지? 이 생각을 먼저 하는 걸 봐서는 아마 동생이 일찍 철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그냥 위로 삼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가족들이 다들 건강하시고 아마 여기 적혀 있지만 건강하시겠죠. 건강하시고 그리고 형제 남매들이 탈선 없이 잘 자라고 있다는 거. 저 예전에 그 하나 얘기해 줄까, 심나님? 저 예전에 조회 시간에 나 조회 시간 제일 싫었어요. 조회 시간에 왜 싫냐 하면요. 저 아침에 조회하잖아요. 월요일 날 아침에 조회할 때 왜 싫었냐 하면 후남할수 이게 들어온 게 아니라 조회하면 운동화 신잖아. 운동화 신으면 이제 그러면 뭐가 제일 눈에 띄냐면 학생들이 이제 운동화 신는 게 베이커가 다 눈에 띈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맞죠? 운동화 신은 막 어떤 거 신으면 다 보인다. 난 메이커 아니었거든요. 정말 쪽팔렸어요, 그게. 진짜로. 진짜 쪽팔렸어. 그럼 애들끼리 야 이거 새로 산 약 하면서 막 이렇게 자랑할 때 있잖아요. 그때 정말 쪽팔렸어 진짜. 중2 때까지 그 메이커를 신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듣도 보도 시장 냄새 나는 운동화는 뭐냐 하면서 갈 때마다 마음의 상처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조회를 막 비 오는 월요일만 근데 그 생각했어요. 월요일만 제발 좀 비 좀 왔으면 좋겠다고 비 좀. 월요일만 비 왔으면 좋겠다고. 그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 오히려 저는 이런 가정에 자란 친구들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요. 님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든 거지만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제가 요즘에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요즘에 보면 형제가 없어요. 맞죠? 요즘에 자란 애들은 형제가 없어. 형제가 없다 보니까 아나무인이고 이게 고마운지도 모르고 이게 고마운지도 모르고 부모님 뭐락하면 도망가버리고 가출해버리고 막말하고 이런 애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려운 가정에 자란 친구들이 좀 좋은 게 뭐냐 하면 형제가 이렇게 많으면 똘똘 뭉친다는 거. 그러니까 뭐 고민 같은 거 이제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보통 요즘 애들 뭐 형제 있어도요. 뭐 서로 얘기도 안 하고 막 말도 안 하는 경우 많습니다. 거의 남남처 지내는 경우도 많고. 어. 그러니까 나름 행복하다면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경제제가 너무 이게 막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면 행복이라는 걸 막 이 행복한 건지 뭔지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진짜로. 근데 생각해보면 그만큼 여기서 그걸 알잖아요. 우리가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나름 가정이라는 걸 일구면 살려면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아마 이 모든 이 부모님도 아실 테고 이 사남매도 다 알 거예요. 그걸 일찌감치 먼저 깨닫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살아가면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 요즘 애들이 가장 요즘 아셔야 되는 게 사연 주신 우리 여대생분 아마 20살이나 21살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나이가 어리신 것 같은데 요즘 주변 또래 애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뭔가를 받으면 그게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몰라요. 뭐가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간 거고 내가 좋은 대학교 가면 부모님의 그만큼 내가 키워주고 그만큼 지원해준 부모님 덕택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대학을 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잘해서 간 거예요. 그냥 내가 똑똑해서 간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리고 내가 용돈을 받는 건 당연한 거야. 부모님한테. 어? 고마운 거 자체를 몰라요. 고마운 감정이 뭔지 몰라. 이 친구들도 어? 이제 대학생이 되면 생각해 보세요. 님은 사소한 거라도 감사함 느끼잖아요. 어? 요즘 사람들은요. 봐봐요. 여기 적혀 있잖아. 대학생인데 한 달에 기부 20만 원 용돈을 받 그마저도 부족하다고. 부족하면 지가 벌어야지. 어? 부족하면 지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대학생인데 부모님과 손을 벌리려고? 용돈 정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고등학교까지 생각해봐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다 해줬지. 대학교 등록금도 내줬을 거 아니야. 그럼 용돈은 지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용돈마저 부모님한테 달락하면 뭐야 도대체? 강도야 뭐야? 어? 저게 자식이냐 강도입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인간적으로 고등학교까지 했으면 대학교 입학금까지 내줬으면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충당을 해야 될 거 어느 정도 맞잖아요. 어? 졸업할 때 뭐까지 다 해줘야 돼? 어? 용돈까지 다 해줘야 돼요? 물론 해줄 수도 있지만 그 정도 나이가 됐으면 이제 성인이잖아. 민증도 나왔고 맞죠? 성인이 되면 그만큼 책임이 다르잖아요. 내가 뭔가를 책임져야 되는 나이잖아. 어? 음. 요즘에 사람들은 고마운 게 고마운지 몰라요. 요즘에는 특히 맞아요. 내가 누리고 학원 몇 개 가고 성적 잘 나오는 게 내 축복이야. 내 능력이고. 그 능력 아니거든요. 그냥 부모님 잘 만난 거고 부모님이 그만큼 해줬기 때문에 본인이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자기 능력이 생각해요. 어?
그런 개념 없는 사람들보다 님이 백배 천배 낫습니다. 님 사소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이런 마음 먹기 쉽지 않아요. 내가 기재적으로 부족한 건 맞지만 부모님이 그래도 부모님과 내 혈육들이 이렇게 한 가정에서 올바르게 자라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요즘 사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나 본 적이 없어.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님은 정말 인성 자체를 바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 어? 이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다니까. 굉장히 힘들고 무지적으로 쪼달리고 뭐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내 사남매가 부모님 울타리 안에 우리가 나름 그래도 티 없이 맑게 자라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 이거 자체가 말은 이렇게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진심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하기 힘들다 이 말이야. 진짜로. 일단 이거 마음가짐에 대한 세 가지 설명이고요. 네 번째 중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근로장학생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학생 추천. 이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이게 대학교 아마 입학생이다 보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학과장 교수님께 상담 의뢰를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교수님께 한번 뭐 만나셔가지고 교수님 제가 그 진지하게 상담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가면 학과장한테 지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학과장이 근로장학생 학과장 추천으로 넣을 수 있어요. 진짜로 학과장 푸시로 넣을 수 있어. 아마 좋은 대학교면 학과장 힘이 장난 아닐 거예요. 이분 좋은 대학교잖아. 그럼 학과장님이 좀 푸시 몇 번 넣으면 자리가 날 수 있어. 학과장님은 님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모른단 말이야. 왜냐? 대학교 고수들은 개개인의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 길이 없어요. 알 방법이 없어. 맞잖아요, 여러분들. 교사도 요즘에 잘 모르는데 학과장은 더 몰라요. 학과장한테 일단 얘기해가지고 장학생 과장한테 연결되게 해야죠. 그냥 가가지고 하면 뭔지 모르잖아. 학과장님한테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이런 사정을 얘기해서 학과장님 제가 지금 저희 집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 학교 다닐 기본 어떤 유지비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뭐 근로장학생 같은 거 있다고 하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하면 아 그래? 아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얘기하지.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보자. 일단 어 나중에 내가 한번 알아볼 테니까 내가 주변에 물어볼 테니까 네가 일단 서류랑 이것 좀 준비해 놔라. 어? 아무튼 요거 하는 게 정말 좋아요. 근로장학생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근로장학생이 몸도 별로 힘들지도 않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레포트나 뭐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어? 이분이 지금 물론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대학교 생활하면서 들어간 돈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만 어떻게 근로장학생 해가지고 하루에 4시간, 5시간만 하면 여기서 나름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드는 뭐 차비라든지 이런 용돈 같은 돈은 벌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큰 돈은 벌 수 없겠지만 아마 나는 이해가 되는 게 이 친구 알바를 하고 싶어도 아마 알바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미 이 사람은 장학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장학금은 이번 받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이미 장학금 받고 있어요. 여기 보면 적혀 있어. 장학금 중복 안 되지 않나요? 중복. 장학금 충당할 수 있으니까 장학금 문제가 아니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님의 사연을 보면서 님의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부끄러워지신 분도 많을걸요? 저도 나름 힘들게 살았는데 저도 부끄러워지고 진짜 야 옛날 생각 나는 것 같아. 옛날 이 얘기 읽으면서 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사실. 옛날 생각 많이 나서 진짜 저도 학교 들어갈 때 억지로 들어갔거든요. 돈 어떻게 맞춰가지고 저 전문대 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돈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긁어 모아서 갔거든요. 어, 막 누나 월급까지 생활비 다 긁어 모아서 세뱃돈 긁어 모아서 어떻게 딱 맞췄거든요, 진짜. 그래서 예전 생각 많이 나는 것 같네요. 아무튼 혹시나 힘들더라도 그런 따뜻한 마음 변치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철 모르고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애들보다 그래도 동생 생각하고 가족 생각한 님이 백배천배 낫습니다. 님이 훨씬 더 백배천배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 변치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한 수 배웠네요. 네. 학교 생활 잘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상으로 고민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